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네, 현재 근로자 법적 정년이 혹시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 법적 정년 60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실제 고령자들이 원하는 은퇴 시기와는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크다는 조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규모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웃도는 통계가 나온 건데요. 고령층의 경제 활동 현실, 이번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법적 정년이 60세이기는 하지만 과거와 달리 평균 수명 또 신중년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예전에 비슷한 나이대와는 정말 전혀 다른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 유엔이요, 지난 2009년에 노인 통계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호모 헌드레드, 이런 용어를 내놨는데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서 많은 사람이 이제 100세까지 살게 된 현상을 정의를 한 겁니다. 실제 60세에서 75세를 신중년이라고 칭할 만큼 100세 시대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령층의 고민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고령층 인구 비율도 점점 늘고 있고 또 일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만 55세에서 79세 사이를 고령층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지난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 인구는 1,427만 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들 중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68%로 무려 962만 명이 더 일을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만 9천 명이 늘었는데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평균 만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고령층 인구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수명은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노후가 대비가 되지 못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실제로 고령층은 근로 희망 사유로 일하는 즐거움을 꼽은 건 33.2%에 불과했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응답은 58.7%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거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은퇴 시기보다 빨리 일을 그만뒀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실제로 일은 언제까지 한 걸로 조사가 됐나요? 네, 55세에서 64세의 취업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뒀을 당시 평균 연령이 49.3세였다고 답을 했습니다. 남성은 51.2세, 여성은 그보다 더 빠른 47.7세에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평균 0.1세 낮아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사업 부진과 휴업이나 또 폐업이 가장 많았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권고사직,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만둔 사람은 단 2%대에 머물렀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집계를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퇴직이 빨라지면서 생활비 등을 이유로 일을 계속하고 싶은 고령층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노후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전체 고령층의 48%가 월 평균 64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돈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일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물가가 또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64만 원으로는 이게 한 달을 산다는 게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더 간절한 걸 겁니다. 고령층이 희망하는 월 평균 임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뭐 그 뒤에 다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전체 52%에 불과했습니다. 뭐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죠. 정부에서도 퇴직의 기로에 서 있는 50대에게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 속에서 재취업이라는 게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실제 고용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고령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한 55.3%를 기록했는데요. 5월 기준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충격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한국인 노년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고령층의 노후 대비가 정말 절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2048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43.2%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이게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23%, 일본도 20%밖에 안 됩니다. 미국 등 G5 국가의 경우에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평균 70% 가까운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공적, 사적 연금 소득 대체율은 43.2%에 불과합니다. 노후 대비가 안 된 고령층에게는 정부가 두터운 사회 보장 제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커디 씨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요즘 이 무더위 때문에 힘든 게요.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뭐 잎채소들, 또 폭염에 이런 잎채소들이 시들시들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 값은 작년에 2배 수준으로까지 올랐고요. 또 여러 작물들도 많이 가격이 오른 상황인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 정보에 따르면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금치의 도매 가격은 4kg에 39,360원으로 1년 전보다 92%가 올랐다고 하고요. 청상추의 값은 62%가 올랐고 열무는 44%, 양배추는 29%, 깻잎은 12%가 가격이 꽁충 뛰었습니다. 상추와 같은 잎채소는 이게 열에 약하기 때문에 폭염이 이어지면 시들거나 잎끝이 이게 타고 또 쉽게 짓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농사 인력이 줄어든 점도 채소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파, 금달걀에 이어서 금시금치, 금상추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정말 장보기가 무섭더라고요. 언제쯤 정상화 될까요? 근데 이게 또 거기다 최근에는 휴가철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또 맞아요. 휴가철에 사람들이 또 이런 채소 수요가 많이 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염과 일손 부족 탓에 거기다가 생산까지 수월하지가 않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요. 당분간 이런 30도가 넘는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한 9월은 돼야 채소값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0세 시대가 과장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지금 노인들은 다시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노인국가 탄생에 대비한 생존법을 찾기 위한 핵심으로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